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어느새 또 하루가 시작됐네요. 어느새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금요일. 여러분과 금요일은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고 하여튼 아름답게 하루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아름답게. 음? 이 차트가 아름다워야 하는데 요즘 차트가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좀 속상했어요. 어? 차트도 아름답고 여러분의 삶도 아름답고 음? 하여튼 즐거운 하루가 되는 오늘 불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간의 그 관계를 정리할 때 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워가지고 저도 한번 잠시 봤어요. 그 누군가와의 관계를 정리할 때는 절대 하지 말아야 행동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통보하는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혼자 하지 말라는 것 같아. 여러분은 깊이 고민해보고 내린 결정이겠지만은 사실 그 고민 속에는 상대방의 진심과 생각은 담겨 있지 않다. 뭐 그렇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변명의 여지가 없거나 정말로 잘못된 것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의 기분이 상했다는 걸 한 번쯤 상대방에게 툭 터놓고 이야기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귀 기울여 듣고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기회를 주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고 끈끈해지기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죠. 하지만 상대방이 여러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요. 자기 할 말을 하기에만 바쁘다면은 여러분의 판단이 옳았던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겁니다. 관계를 정리해라. 여러분 정리할래요? 하여튼 뭔가 좀 의미 있는 이야기라서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면 이어서 또 삼성에 대해서 한번 잠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삼성전자 이야기는 뭐 꾸준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 잠시 참고해 주십시오. 삼성가에서 이제 또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서 삼성 총수 일가가 고 이건희 선대회장 3주기를 앞두고 음악회를 함께 관람을 하면서 생전 문화 인프라의 향상에 그 애썼던 고인을 추모를 했어요. 삼성은 경기도 용인 소재죠.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콘서트홀에서 이 선대회장 3주기 추모 음악회를 열었는데 이날 음악회 보니까 이 회장과 홍라이 전 리움이죠. 미술관장, 그 이서연 삼성복지대단 이사장 등 삼성의 총수 일가가 자리를 냈고요. 삼성의 사장단하고 임직원, 인근 주민, 협력회사 대표 등 한 1000여 명이 참석해서 고인을 기렸습니다. 이 회장과 홍 전 관장 그리고 이 이사장은 공연장 입장에서 앞서서 로비에 마련된 이 선대회장의 추모 공간을 살펴보고 추억에 잠기기도 한 거죠. 참석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례로 공연장에 입장한 이 회장 등 유족은 나란히 객석에 앉아가지고 함께 공연을 관람을 하고요. 이 회장 옆에는 김기남이죠. SAIT 그 회장이 자리를 했네요. 공연에 앞서서 이 선대회장의 추모 영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 회장과 홍 전 관장의 눈시울이 좀 붉어지고 그리고 이 이사장은 흐르는 눈물을 닦기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음악회는 올해 그 삼성 호암상 예술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비롯해가지고 뭐 박수혜, 이혜수, 한재민, 이원혜, 뭐 박재홍 이렇게 신의 연주자들이 함께를 했네요. 조성진은 한국인 최초로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세계 클래식 음악계의 젊은 거장이네요. 국제 무대에서 한국 음악계의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서 올해 삼성 호암상 예술상을 역대 최연소로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선대회장은 생전 문화와 예술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요. 기업도 문화 발전에 관심을 갖고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고인은 에세이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여기에서 문화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문화적인 소양이 자라나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들처럼 박물관, 전시관, 음악당 등 문화시설을 충분히 갖춰야 할 것이다 언급을 해요. 또 문화적인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 기업들은 사회 전체의 문화적인 인프라를 향상시키는데 한몫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 선대회장의 문화인프라 육상 의지에 따라 가지고 삼성은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지원 활동을 해왔습니다. 취임 초기부터 재능 있는 예술 인재를 선발을 해가지고 해외 연수를 지원을 하고요. 뭐 백건우, 백남준, 이우환 등 한국 예술인들의 해외 활동을 후원을 했습니다. 삼성의 호암상 예술상도 수여하고 있고요. 이렇게 삼성 호암상 예술상을 받은 백건우는 전날에 한국경영학회 주최로 열린 추모학술대에서 이 선대회장을 기리는 특별 공연을 하기도 했네요. 삼성은 1997년부터 세계적인 명품 악기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삼성 뮤직 펠로우십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후원을 받아서 세계적인 연주자로 성장한 그 음악가는 리처드 용재 오닐, 클라라 주미강, 백주영 등등 30명이 달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음악회가 열린 3년자 인재 개발한 콘서트홀은 연면적이 2624평, 객석은 1200석 규모의 공연장인데 2014년 개관을 했고 삼성은 지역사회 주민에게도 콘서트홀을 개방을 해가지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행사입니다. 하여튼 이런 행사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또 요즘 신경 쓰는 게 뭐냐, 자동차 그 반도체인데, 삼성이 이제 2026년이죠. 26년에 2나노미터 파운드리 공정에서 차량용 최첨단 반도체를 양산을 합니다. 27년까지 5나노급 차량용 메모리 그 반도체를 개발을 해가고요. 200나노 웨이퍼를 활용해가지고 전력 반도체 포트폴리오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급성장하는 차량용 파운드리 시장 공략을 위해서 승부수로 평가되는 거죠. 승부수. 삼성은 19일 독일 뮌헨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을 열었어요. 공정인 그 로드맵을 공개를 했고 자동차 산업의 본고장 독일에서 행사가 열린 만큼 전장용 파운드리 첨단 기술을 알리는 데 주력을 합니다. 삼성은 파운드리 사업부는 26년까지 최첨단 2나노 전장의 솔루션 양산 준비를 완료할 계획인데 전장 기술 발전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고성능 반도체를 원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삼성은 현재 5나노죠. 이 5나노 공정에서 테슬라하고 암바렐라죠. 하여튼 자율주행차용 최신 반도체를 수탁 생산하고 있어요. 26년 8나노, 27년은 5나노 이렇게 공정에서 EMRAM을 이제 생산하겠다는 건데 EMRAM은 그 빠른 읽기 그 쓰기 속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높은 온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차세대 전장용 메모리 반도체네요. 이 8나노의 EMRAM이 그 동작 속도가 현재 주력인 14나노 제품 대비 30% 정도 빨라질 것 같습니다. 삼성은 200mm 웨이퍼를 활용해서 전력 반도체 포트폴리오도 늘리기도 현재 130나노 공정에서 그런 양산 중인 차량용 전력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25년에는 90나노까지 이제 확대를 하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차량용 파운드리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공격적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와요. 시장조사 업체 엄디에 따르면 22년 635억 달러 규모였던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26년 962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장은 자율주행 단계별 그 AI 반도체부터 전력 반도체 등을 양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죠. 자율주행차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이제 회장 취임 1주년을 앞두고요. 삼성의 반도체 사업이 태동한 경기 용인 기흥 캠퍼스를 방문을 해가지고 이 반도체 초격차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지난해 복권 이후 첫 공식 행보인데 기흥 캠퍼스 반도체 R&D 단지 기공식에 참석했던 이 회장이 1년 만에 다시 기흥 캠퍼스를 찾은 것은 반도체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삼성은 이 회장이 19일 삼성전자 기흥 화성 캠퍼스를 찾아가지고 차세대 반도체 R&D 단지 건설 현장을요 둘러보고 이 반도체 전략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대내외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반도체 사업이 도약할 수 있는 혁신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술의 리더십과 선행 투자가 중요하다고 하죠. 삼성은 기흥 캠퍼스에 건설되는 차세대 반도체 R&D 단지는 미래 반도체 기술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기지 역할을 맡게 되는데, 연구 생산 유통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복합형 연구단지죠. 2030년까지 약 20조 원이 투입돼요. 그래서 이 회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서 경계연 DS 부문장과 이정배 메모리 사업부장, 최시영 파운드리 사업부장, 송재혁 DS 부분 CTO 등 이런 경영진하고 간담회를 갖고요.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개발 현황을 이제 보고받아요. 그 이후에 메모리 파운드리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 등 이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한 경쟁력인 재고 방안, 이 재고 방안을 논의를 합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복권 이후에 첫 공식 행보로 기흥 캠퍼스 반도체 R&D 단지 기공식에 참석한 바가 있는데, 회장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어요. 1년 만에 다시 기흥 캠퍼스를 찾은 것은 삼성전자 내에서 이 반도체 사업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장은 당시에 과감한 그 R&D 투자가 없었다면은 오늘의 삼성 반도체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기술 중시, 선행 투자 전통을 이어나가다 보니까 세상에 없는 기술로 미래를 만들자. 이렇게 당부한 바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이번에 보니까 그 갤럭시 FE 시리즈가 나올 것 같은데, 삼성이 약 2년 만에 선보인 줌 프리미엄품이죠. 갤럭시 S23 FE 국내에서도 출시할 것 같아요. 최근에 국회 등에서 국내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선택폭이 좁고 단말기 가격도 너무 비싸다. 그런 지적이 이어져요. 정부 또한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삼성도 보다 저렴한 제품을 내놓으면서 발을 맞춰나가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삼성은 이달 초에 글로벌 출시한 갤럭시 S23 FE의 국내 출시를 검토하고 있어요. 아직 세부 일정 등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국내 출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겁니다. 삼성은 지난 5일부터 갤럭시 S23 FE를 인도를 비롯한 글로벌 주요 시장에 출시한 바 있고, 그 시리즈의 FE 모델 출시는 지난해 1월 갤럭시 S21 FE 이후로 1년 9개월 만이에요. 갤럭시 S FE 모델은 플래그십 폰이죠. S 시리즈에 준하는 성능을 이제 보여주다 보니까 보다 저렴한 그런 가격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S23 FE는 5천만 화소의 고해상도 렌즈하고 3배 광학줌, 그리고 갤럭시 S23 시리즈에 탑재된 와이드 센서, 나이트그래피 기능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카메라 성능을 크게 높였습니다. 광학식 손떨림 보정 각도, 그리고 전후면 카메라하고 카메라의 그 동영상 손떨림 보정 기술 등도 탑재가 됐는데, 이외에도 그 보다 커진 그 베이퍼 챔버를 통해서 열 조절이 가능하다고 4500mAh 용량의 배터리하고 163.1mm의 다이나믹 아몰레드 2X죠 디스플레이 등이 채택이 됐어요. 아직 국내 출시가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출고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갤럭시 S23 FE의 그 미국 기준 출고가는 $599죠. 갤럭시 S23의 국내 출고가가 115만 5천 원부터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니까 약 30만 원 정도 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같은 삼성전자의 중저가 제품 출시는 최근의 국내 소비 기조에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서울의 YMCA죠. 시민중개실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이용 관련 이용자 인식 조사에 따르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합리적인 단말기 가격 수준은 50만원에서 80만원 미만 32.2%, 30만원에서 50만원 미만은 29.4%, 80에서 100만원 미만 18.1% 순이네요. 하여튼 박 의원이 분석한 우리나라랑 영국, 인도 등 해외 8개국의 삼성전자 중저가 이 자급제 단말기 개수가 우리나라 2개, 해외 8개, 해외는 8개국, 평균 11개라네요. 우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인도의 경우에는 갤럭시 A 시리즈를 비롯해서 국내에서 미출시한 M 시리즈, F 시리즈 등을 37종이나 판매한답니다. 당초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구매 경향은 아예 초고가 프리미엄품을 구매하거나 저가 보급형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등 양극화가 뚜렷해요. 하지만 최근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10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등 침체가 계속되다 보니 적절한 가격과 성능을 갖춘 뭔가 중간 수준의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늘어난 것 같아요. 너무 비싼 거는 의미가 없어. 이렇게 써보지만은 너무 비싼 거는 뭐 그저 그래요. 성능이 뭐 그렇게 여러분들 많이 쓰는 게 없어요. 저도 울트라 쓰지만은 글쎄요. 그냥 A 시리즈, 뭐 M 시리즈도 충분한 것 같아. 정부 또한 고가 단말기에 매스를 들이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그 방통신위원장이죠.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원장. 지난달 진행된 이동통신 3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단말기 가격하고 통신 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가지고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고가 요금제, 고가 단말기 위주의 그 판매 정책으로 그 우리나라 통신비가 국제적인 수준에 그 비춰봤을 때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꼬집어요. 삼성전자도 단말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소비자 선택폭을 넓혀가는 차원에서 갤럭시 S23 FE 출시 검토에 나선 겁니다. 삼성전자 한국법인에서 갤럭시 S23 FE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확정된 바는 없는데 국내 출시 확률이 높은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삼성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